우리 이제 두 번째 대단원 온 거지. 미분. 거기서 첫 번째 중단원인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 한번 같이 봐볼게. 여기가 이제 거의 수학 2의 시작 핵심이지. 핵심. 미분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잘 봐둬야 하고, 미분은 그동안 선배들이 했던 거를 봤을 때 다들 도함수 기억은 되게 잘해. 그러니까 미분을 못 치는 일이 없다는 뜻이야. 미분법을 다 기억해서 미분은 해.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이미 출제자가 그걸 알고, 그럼 너 미분 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고 있니? 너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잘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 이 첫 번째 소단원, 요 단원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숙지가 되고, 너가 언제든지 백지를 꺼냈을 때 내가 우리 같이 받아 적을 옆에 이 내용들을 그냥 혼자 술술 풀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놔야 훨씬 유리할 거야, 남들보다. 오케이? 그래서 미분이 왜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여기 써있거든. 실생활이나 자연상에서 볼 수 있는 물체 대부분은 시간에 따라 길이, 넓이, 부피 등이 변화한대.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들의 변화율을 이용하게 된대.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의 현상을 설명해줄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결국 이거야. 변화율이야, 변화율. 미분계수는 변화율이야. 오케이? 그래서 변화율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첫 번째 소단원, 두 번째 소단원의 각각 학습 목표도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소단원 제목은 미분계수고, 학습 목표가 세 가지나 있네. 좀 중요하겠지. 첫 번째부터 보면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도 너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돼. 세 번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마찬가지로 이해해줘야 한다. 두 번째 소단원은 도함수. 제목이 각각 학습 목표 읽어보면, 첫 번째, 함수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우리가 직접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미분법 공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 함수의 실수배, 합차, 곱의 미분법 등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다항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오케이? 간단하지?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된다. 넘어가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자. 일단 미분계수를 가기 전에 우리 평균 변화율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 점 a, fa부터 요 점 b, fb까지, 여기서 1로 이동할 때 x 얼마에 y 얼마가 변했는지를 나타낸 거지. 우리가 흔히 아는 요 직선의 기울기란 뜻이야.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변화량 앞에는 델타라는 기호를 쓰거든. 약간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 이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보통 표현하니까 델타는 그냥 차이값이다. x의 차이값 이렇게 생각하면 돼. y의 차이값. 괜찮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여기 써있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은 함수의 그래프 위의 두 점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하듯이 직선의 기울기처럼 구해주면 된다라는 듯. 오케이?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라는 말이 들어가거든. 미분계수는 뭐냐면, 여기다가 결론부터 적어놓고 할까? 미분계수는 앞으로 미분계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말해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야, 요 말. 우리가 방금 앞에서 평균 변화율을 배웠잖아.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지. 델타 x분의 델타 y가 지금부터 우리 눈에 평균 변화율로 보여야 되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어떠한 극한이 붙는 거야. 극한. 누구에 대한 극한? 델타 x. x의 차이값이 0에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른다는 거. 괜찮?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 우리 대입해서 계산해 줄 수 있겠지? 계산 쭉 해주면
2라는 계산값이 나오는데 지금 함수 fx가 x제곱으로 이렇게 이 책에서 예시를 들어줬거든. 그러면 여기부터 쭉 한번 또 읽어보자. 이때 극한값 2는 x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 말이 이해되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지만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델타 x가 뭐지? 우리 두 점 사이의 x좌표 차 아니야? x좌표 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즉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순간을 보고 싶다는 거지. 그러므로 평균보다는, 원래 1하고 1 플러스 x의 평균이잖아, 그치? 근데 평균 변화율보다는 x의 값이 1인 순간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이라고 해서 우리는 저 극한값 2를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르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쭉 써있어. 여기서 델타 x가 0일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 값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때의 극한값을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 둘 다 똑같은 말이어서 어떻게 불러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는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 여기 위에다가 프라임을 붙이거든. 그래서 읽을 때는 f 프라임 a라고 읽어주면 돼. 괜찮지? 정확히 미분계수가 뭔지만 기억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식을 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미분계수가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그럼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을 너가 식을 써낼 수 있는 거지. 그렇게만 잘 기억해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아래 또한 y는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함수 y는 fx는 그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표현한다. 괜찮지? 그리고 특히 함수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우리는 그 함수 fx를 미분 가능한 함수다. x가 어디에 있든 정의역 내에 속한 어떤 x를 잡든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가 사실 다항함수밖에 없잖아, 그치? 3차 함수, 4차 함수, 뭐 기껏해야 뭐 3차랑 2차를 뭐 조각함수 내서 이어붙이기, 뭐 요런 느낌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무조건 다항함수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론은 다항함수는 우리 앞에서부터 했었지,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게다가 실수 전체에서 반드시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다항함수가 나는 무적함수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이게 미적분을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까지 가능한 함수가 많이 없어. 근데 다항함수는 이미 그 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우리한테 고마운, 어떻게 하면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 한번 흘려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래 그래서 f'a를 우리가 지금부터 두 가지 버전으로 써낼 수 있어야 돼. 봐봐, 어차피 두 가지 버전을 쓴다고 해서 어려울 게 없는 게 근본은 똑같아. 항상 근본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이걸 써내고 싶다는 거야. 이걸. 이해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예를 들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 함수가 만약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한 점의 좌표를, 여기를, 얘가 함수는 y는 fx야. 그럼 이 점의 x좌표를 지금 위에 써있구나. 우리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궁금하니까 한 점의 좌표를 a라고 잡으면 이 다른 점의 좌표, 얘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생기겠지? 이때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점점 점이 일로 이동해 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 점이 거의 a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사실 직선의 기울기를 이어보면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게 f'A, 그 순간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식이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 x좌표 차가 델타 x,
y좌표차가 f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되는 거 맞지? 이렇게 한 가지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이 점의 좌표를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접을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똑같이 그림이 있어.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a로 잡아. 그리고 난 이 점의 좌표를 일반적으로 그냥 b라고 잡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그리고 아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이 b라는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가져가면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이런 식의 또 기울기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게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a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둘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이것만 이해되면 돼. 어차피 뭘 하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구나. 이걸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과 같이도 식을 써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리미트 b가 a로 향해 가는 극한이어야겠지. 그래야 그 순간에서의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x좌표 차는 b에서 a 뺀 거겠지. y좌표 차는 fb-fa겠지. 이렇게. 이게 결국 누구다? f'a의 의미다. 이것만 이해해주면 돼. 당연히 b를 x라고 바꿔도 상관없겠지. 뭐 꼭 b에서 a로 가야 될 필요 없잖아. 뭐 c에서 a로 가도 되고 d에서 a로 가도 되고 원하는 어느 점이든 그 점에서 a로만 보내주면 그게 전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해서 x로 써내도 괜찮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2번 단원이 나는 오늘 수업의 거의 핵심이라 생각해. 이번 수업이 끝났을 때 이 부분은 확실히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식을 좀 몇 개 써볼 거야. 일단 첫 번째, 평균 변화율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지.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나타낸다고? 델타 x분의 델타 y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지? 얘 의미가 결국 뭐라고?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의미였던 거 기억나지? 이게 일단 기본이 돼야 돼. 그래야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저 직선의 기울기를 극한을 보낸 거구나. 어떤 극한? 한 점을 다른 한 점 가까이로 보내는 극한.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지. 그 다음은 우리 두 번째로 미분계수 혹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이렇게 쓸까? 똑같이 이름 맞추려고.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점 A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지. F'A 이게 미분계수의 의미라고 그랬지. 이 F'A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x의 차이값을 0으로 보내주면 되지. 그러면 x가 차이가 없다는 뜻이니까 두 점이 구분하기 힘들다는 뜻일 거고. 그래, 그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평균 변화율 써주면 되겠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근데 얘랑 식이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었지. 먼저 첫 번째는 델타 x 버전으로 쓴 거.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이렇게. 괜찮지? 혹은 두 번째 버전도 있었지. 우리가 두 점의 좌표를 a, b 혹은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를 b 말고 x라고 잡아도 되는 거지. 맞지? 일반화니까. 그러면 리미트 이번엔 누가? x라는 점의 좌표를
a 가까이로 보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의 평균 변화율의 식은 x 마이너스 a분의 f x 마이너스 f a가 된다라는 사실, 요거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우리 미분계수 옆에다가 이름 하나만 써주자. 미분계수는 결국 뭐랑 똑같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괜찮을까? 응. 굉장히 내가 강조해서 지금 한 땀 한 땀 설명하고 있는 거 느껴지지? 이 내용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가야만 해서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한번 받아들여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게 봐봐. 얘에서 얘 뺀 게 분모가 있으면 돼. 그치? 그래야 평균 변화율이지. 잘 생각해봐. 이거 뺀 게 그대로 분모가 있으면 평균 변화율이란 뜻이야. 알았지? 너가 어떤 뭐 식을 봤는데 이게 뭔가 분수꼴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뭔가 평균 변화율 같긴 한데 뭔가 애매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얘에서 얘 뺀 게 분모에 있는 딱 그 형태만이 그대로 f'a가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이따 문제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또 한번 얘기 나눠보자. 바로 아래 있네 이그젬플. 이그젬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함수 fx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보기에서 f'1과 같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래. 기억 봐보자.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갔는데 봤더니 x 값의 차분에 y 값의 차인 거 맞지? 그럼 일단 미분계수 형태는 맞는 것 같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거 확인하면 된다고. 1 플러스 델타 x에서 1 뺀 게 그대로 델타 x가 분모에 들어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의 미분계수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a의 위치가 여기 뒤에 있는 얘지. 얘가 전부 다 a의 위치였지. 그래서 현재는 f'a, 즉 f'1인 거고, 문제에서 f'1과 같은 거 골라달라 했으니까 기억은 맞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괜찮지? 니은 얘도 마찬가지. h가 0으로 간다. 근데 델타 x나 h나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쓰는데 어차피 얘랑 얘가 동시에 바뀌었다면 전혀 문제가 상관없는 거지. h가 아니라 s라고 쓰든 뭐 t라고 쓰든 p라고 쓰든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거는 그 극한값을 작성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따라서 지금 이 형태가 우리 눈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만 보이면 돼. 그리고 1 플러스 h에서 1 뺀 게 그대로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원형 그대로의 f'1이구나. 요렇게 니은도 체크. 괜찮지? 디귿도 딱 보면 대충 평균 변화율의 극한 형태처럼 보이긴 해. 그치? x값의 차분의 y값의 차 느낌이 나니까. 근데 지금은 1 플러스 h에서 1 빼면 h만 남아야 되잖아. 근데 지금 3h가 남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3을 뒤로 빼줘야 돼. 이렇게 곱하기 3분의 1. 어차피 곱하기니까 괜찮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가 우리 완전한 미분계수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f'1로 바뀐다.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 해야 되니까 현재 디귿은 f'1이 아니라 3분의 f'1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요렇게 리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f 이거 우리 미분계수의 두 번째 형태로 기억나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네. 그리고 x 빼기 1이 그대로 분모에 있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의 형태다 해서 요 뒤에가 a 자리였지. 그래서 여기도 a. 그래서 지금은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f'1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리을도 맞는 말. 따라서 보기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다. 디귿도 왜 아닌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차분히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형태만 잘 맞춰주면 돼. 괜찮지? 넘어갈게.
넘어가서 2번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내가 아까 그림을 보여주면서 살짝 얘기해줬는데 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우린 A에서의 미분계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다른 점인 A 플러스 델타 X를 최대한 A 가까이로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출제자가 친절하게 그려줬어. 이 책 써준 사람이. 그래서 요 점이 여기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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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점 매우 가까울 때,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생겼던 거 보이지? 그 다음에 Q가 P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기울기가 눕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P하고 Q가 이제 거의 구분이 안 돼 라고 하면 그 순간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즉 거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두 점 찍혀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평균 변화를 완성해 보면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옆에 우리 설명도 한번 읽어보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를 고정하고 델타 X가 0이면 점 Q는 곡선 Y는 fx를 따라서 점 P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그리고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 즉 직선 PQ는 P를 지나는 일정한 직선 PT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지. 근데 이 직선의 정체가 뭔데? 라고 하면 이 직선은 이 곡선에 접하고 있는 선, 즉 접선이다. 이렇게 이 직선 PT를 곡선 Y는 fx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라고 하고 이때 점 P를 우리는 이 접선의 접점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 중요한 내용 있으니까 우리 한번 형광펜 쳐놔도 될 것 같고 한번 쭉 읽어보면서 넘어가자. 즉 함수 y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임을 알 수 있게 된다. Q점을 P에 한없이 가까이 가져가면 이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때와 이 P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게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다. 즉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 정리해놓고 가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뭐 다르게 쓸 거 없이 바로 결론 써주면 되겠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다. 괜찮지? 이 정도 쓰고 넘어가주면 될 것 같아. 쭉 넘어와서 뭐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사이의 대소관계 읽어보고 그림 그려보면 직접 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은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눈으로 확인한다는 뜻이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판단되거든. 한번 읽어봐. 이것도 뭐 곡선의 오목볼록성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하는데 그런 거 현재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 순간 뭐 비교할 수 있으면 그림 그려서 비교하면 되겠다. 혹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 보고 대답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우리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제목을 가졌네. 한번 읽어보자. 앞에서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것을 배웠지. 그런데 불연속점에서는 접선을 그릴 수 없지.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불연속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연속인 점에서는 항상 접선을 그릴 수 있을까? 혹은 접선을 그릴 수 있다면 항상 미분이 가능할까? 이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여기 써 있어.
첫 번째, 미분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연속이야. P면 Q이란 거지. 괜찮지? 근데 Q면 P이냐? 라고 물어보면 반례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들을 반드시 기억해주고 넘어가야만 한다. 왜 그런지 아래다가 유도해놨으니까 우리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유도 한 번만 간단하게 해보고 가자. 자, 함수 fx가 xn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우리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인 f'a가 존재한다라는 뜻과 똑같다고 우리 앞에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배웠지.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얘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얘들 이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결과값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얘에 대한 극한값은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x-a 해도 상관없지 않아? 왜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극한끼리 곱해줘도 괜찮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그럼 얘가 f'a고 얘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보면 0 되겠지. 그럼 f'a 곱하기 0이니까 0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면 얘가 0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극한을 분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마이너스 fa는 이건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잖아. 즉 리미트 x가 a로 가든 말든 얘는 언제나 fa라는 거지.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그냥 마이너스 fa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fa가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가 무슨 뜻? 연속이다. 요 뜻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증명해낸 거지.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연속 조건이 나오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항상 연속이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다. 괜찮지? 이 유도 과정도 스스로 한번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정말 왜 그렇지? 라고 궁금증이 들면 좋겠어. 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궁금증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유도해보고 증명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너의 수학적 사고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런 특수한 함수들, 즉 우리가 이걸 보고 싶은 거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아까 1번은 그렇다라고 증명을 한 거고 2번은 지금부터 반례를 찾아서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찾겠다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이 있다. 그래서 위의 함수와 같이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x는 a에서 그래프가 뾰족한 혹은 부드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뾰족한 경우에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지는 우리 아래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돼. 우리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미분 가능하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그치? 얘를 직접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대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미분계수는 출신이 뭐라고? 극한이야, 극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미분 가능한 거 맞지? 그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지?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의미가 뭐야? 여기 있잖아.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의미였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똑같은 값으로 똑같은 값이어야만 우리는 그걸 퉁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나지?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미분계수 존재, 둘이 다르면 혹은 뭐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니까 미분계수라는 값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미분이 가능하냐 이걸 찾고 싶다면 미분계수의 정의로 돌아가서 미분계수는 극한값인데 그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인데 극한값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 지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직접 계산해줘서
둘이 같은지를 비교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았지? 혹은 지금처럼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 좌극한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치?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지. 미분계수 자체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좌미분계수라고 하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값의 의미인 거고, 우미분계수라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값이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줄여 말할게. 그냥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하면 그게 좌극한값, 우극한값이라는 말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기하학적 의미니까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고 싶어. 그럼 0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각각 비교해주면 돼. 좌미분계수는 뭐냐면 우리 접선의 기울기니까 0의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현재 좌미분계수인 거지. 0에서의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가 우미분계수라는 거지. 그럼 보이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 그러면 절대 그림 1은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발레라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gx도 마찬가지. x는 a가 뾰족하니까 이 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야. 이 점에서의 좌미분계수는 a의 왼쪽에서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좌미분계수. 얘가 뭐? 우측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우미분계수. 이렇게 좌미랑 우미 다른 거 보이지?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 입장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고 그 뜻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다는 뜻은 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뜻이니까. 괜찮지? 이렇게 그림으로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아래 내려가면 직접 계산하는 거야.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또 한번 꼭 해봐. 이거 식으로도 꼭 한번 증명해봐. 이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 아까 앞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나왔던 그 식도 한번 직접 증명해보고. 오케이? 이런 거 해야 좀 손에 익고 좀 실력이 빨리빨리 늘거든. 그래서 꼭 시키는 거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하지만 그 역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역이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있으니까 얘를 명제처럼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딱 그렇게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중요한 것들 또 한번 적어놓고 넘어가 보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미분이 가능하면 반드시 뭐다? 연속이다. 이거 문제 풀 때 자주 쓰이니까 꼭 잘 기억해줘야 돼. 그리고 아래다 그냥 하나 더 써줄까? 연속이라고 항상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예시 써볼까? 우리 이렇게 써도 될까? 뾰족점들. 뾰족점들이 연속이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 그래서 얘네들 또 잘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내용 여기다가 말로 좀 써볼게.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 미분계수는 근본이 극한값이야. 극한값.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의 극한값에다가 미분계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을 뿐이야. 극한값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 근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미안해. 본질이라고 할게. 본질이 극한값. 요 말이 꼭 이해가 돼야 돼. 미분계수는 항상 본질이 극한값이다. 극한값에서 좀 특수한 형태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거다.
그렇게 한번 기억해주면 이게 연동돼서 기억이 나겠지.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좌미분계수, 다른 말로는 좌극한이겠지. 그 다음은 우미분계수, 다른 말로는 우극한이겠지. 구해서 비교하면 된다는 뜻이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를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는 거지. 그냥 그 순간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됐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 알겠지? 매우 매우 중요해. 이거 가끔이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야. 이 미분계수 문제에서 초반에 있는 문제 중에 손에 못 대잖아. 그럼 다 이거야. 미분 가능성 조사하는 거거나 미분계수의 정의 써야 되는 문제거나 이런 것들 보통 사람들 잘 못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초반에 개념 수업할 때 확실히 잡아두고 가자. 어차피 나중 되면 뭐 미분법 이런 것들은 다들 문제 많이 풀어서 잘 하거든. 오케이? 자,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배운 개념들 한번 정리해보자. (1번) 함수 fx의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그럼 미분계수 구해야 되니까 미분계수의 본질로 가야겠지. 정의로. 미분계수의 정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그럼 지금부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쓰면 돼. 너가 원하는 형태 누구든 써도 돼. 얘 써도 되고 얘 써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물어봤으니까 나 같으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쓸 것 같은데 x-2분의 fx-f2. 전혀 문제 없지?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fx를 그대로 대입.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f2는 얼마? 2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봤더니 분수꼴 극한이네. 분수꼴 극한의 기본은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했던 거지. 대입 해보면 0분의 0꼴. 0분의 0꼴의 핵심은 0이 되는 인자, 분모에서 0이 되는 인자 제거해주는 게 핵심이지. 따라서 반드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묶으면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한 번에 썼다 치고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남는 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마이너스랑 x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남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뜨게 된다. 괜찮지? 이거 잘 할 줄 알아야 돼. 2번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위에 점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럼 이게 무슨 말과 똑같은지를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뜻은 x는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라는 말과도 똑같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미분계수의 정의로 가면 되겠지.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니까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면 플러스 1이지. 그치?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다. fx의 식 주어졌고 사실 여기 있는 8이 f-1이라는 사실 알고 있지? 그래서 한 번 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거 그냥 8이다. fx 주어져 있으니까 한 번만 옮기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분수꼴 극한 대입해보면 0분의 0꼴이네. 그럼 반드시 분자가 인수분해 되겠네. 분자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의 인수가 반드시 있겠네.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1, 그래 나머지가 아마 x 마이너스 3이었겠지. 이렇게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마지막 대입해서 마무리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다. 괜찮지? 3번 함수 fx는 절대값 x-1이래. 얘는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래. 그러면 그래프로도 먼저 보일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저 함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잖아. y는 절대값 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잖아. y는 절대값 x가 어떻게 생겼는데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음수 부분을 접어 올려서 만든 거지. 양수 부분은 자기 자신 그대로 두고. 이런 그림이었던 거야. 이 V자 이해돼? 이 V자 그래프를 앞으로 한 칸 옮기는 거니까 원래 요 꼭지점이 0,0이었다면 1,0로 옮겨졌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 그림 봤을 때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거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 함수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음을 보이면 되지. 그래프 상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한 게 보이니까 연속이야. 하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아. 왜냐면 1에서의 좌 미분계수와 1에서의 우 미분계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x는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게 돼. 그치? 그래서 그래프로도 간단히 보일 줄 알아야 되고, 아래 식으로 증명한 거 있길래 그래프로 한번 해봤어. 식으로 증명한 건 일단 연속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 정의, 연속의 정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다. 이거 이용해서 정의해줘야겠지.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임을 보였고, 두 번째는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를 각각 계산해서 정답을 내줘야 돼.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에서 지금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 어떻게 푼 거냐면 이렇게 만들고, 지금 얘네 다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h분은 지금 절대값 h 상황인 거야. 그러면 h가 0 플러스라는 뜻은 h가 양수라는 뜻이고, 얘는 음수라는 뜻이니까 절대값을 벗겨 나올 때 형태가 다르다는 거야.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기. 따라서 똑같이 0분의 0꼴이지만 약분했을 때 우 미분계수는 1 나오고 좌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지. 따라서 좌미분, 우미분 다르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걸 또 우리 그림까지 끌고 올라와 보면 좌 미분계수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나온대. 그게 무슨 뜻이야? 요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와도 똑같은 거고, 우 미분계수가 얼마다? 1이라는 뜻이니까 요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마찬가지로 얼마다? 1이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확인했던 이 직선의 기울기들, 그게 그대로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까지도 가능한 형태였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꼭 해봤으면 좋겠어. 몇 문제 없거든?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라. 그럼 그 몇 문제 없음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이 방법으로도 증명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증명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돼야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넘어와서 우리 예제 1번부터 또 열심히 문제 풀어보자. 2차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래. 1번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식만 쓸게. 평균 변화율은 a, fa에서 b, fb까지의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겠지. 그래서 뭐 순서 상관없지.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요거 fb랑 fb, fa 각각 대입해서 식 만들 수 있겠지. 정리해줄 수 있겠지. 분자 분모 똑같은 거 있으면 약분해줄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달라는 뜻이고, 정답은 안에 써 있으니까 한번 직접 식 정리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은 x는 c에서의 미분계수 f'c와 1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대. 그러면 이 c를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1번은 우리 식을 좀 들고 올게. p a 플러스 b 플러스 q라는 값이래. 이 값이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f'c와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f'c를 식으로 한번 써내면 되겠네.
그럼 f'C를 식으로 써내야 되니까 무슨 방법이 좋을까? 리미트 x가 c로 갈 때 x 마이너스 c분의 fx 마이너스 fc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어떻게 써도 돼? 우리 배웠던 것처럼 델타 x가 0 이렇게도 한번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h가 0으로 간다. 델타로 쓰지 말고 우리 간단하니까 h로 쓰자.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렇게 만들어서도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둘 중 뭘 선택해도 똑같다는 거야. 따라서 둘 다 익혀놓은 다음에 너가 식 쓰기 좀 더 편한 쪽을 하나 만들어두면 되는 거지. 나는 보통 이쪽으로 미분계수를 많이 쓰긴 해. 하지만 항상 이것만 떠올리지 않고 이게 더 유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항상 투 트랙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메인으로 생각하긴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메인 서브 좀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괜찮을까? 아래 그 해설지는 이렇게 푼 것 같거든. 그럼 나는 이걸로 풀어볼게. 그래도 한 번은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계산하자. x가 C로 갈 때 분모는 x-c로 고정이고 분자는 fx-fc. 그래서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마이너스 pc제곱 플러스 qc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분모에 x-c 있지? 항상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야.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어서 대입해보면 평균 변화율은 반드시 0분의 0꼴이 나올 수밖에 없어. 태생 자체가. 그렇잖아. 한 점을 다른 한 점 가까이로 보내는 거니까 그 두 점은 x좌표도 똑같고 y좌표도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0분의 0꼴이거든. 그럼 0분의 0꼴일 때 우리 핵심은 뭐라고? 분모에 0이 되는 인자를 지워주는 거라고. 따라서 지금 분자를 정리해서 x-c들을 모조리 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줘야 돼. r 지워지는 거 보이지? px제곱 마이너스 pc제곱이니까 이거 어떻게? p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지?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그 다음에 qx 마이너스 qc니까 플러스 q로 묶으면 x 마이너스 c가 있겠다. 그리고 분모에는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c가 있겠다. 괜찮지? 여기 리미트 x가 c로 간다. 이렇게 달려있는 거지. 약분할 거 약분해주자. x 마이너스 c 공통이니까 전부 다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해주면 이제 0분의 0꼴 깨졌지. 따라서 대입해도 괜찮지. 대입해주면 2cp 플러스 q가 되겠네. 이렇게 2cp 플러스 q랑 누구랑 똑같아야 돼? p a 플러스 b 플러스 q랑 똑같아야 돼. 그럼 어차피 얘랑 얘 똑같을 거고 날라가고 p 똑같으니까 날라가면 되겠네. 2c가 a 플러스 b겠네. 따라서 c는 2분의 a 플러스 b겠다. 식만 잘 써주면 그 뒤에 계산은 우리 알아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 내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뭘 강조하는지 꼭 파악해줘야 돼. 쭉 넘어와서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밖에 못해. 나중에는 그냥 저 미분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냥 저 2차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미분계수 쪽이 실력이 안 늘어.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뭐 간단한 2, 3점짜리는 뭐 다 풀겠지. 그냥 미분법으로도 풀리는 문제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미분법으로 풀면 어렵고 미분법으로는 잘 안 풀리는, 미분법을 외웠다고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그런 구조가 아닌 문제들이 결국 등급을 결정짓고 점수를 결정짓는 문제들일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미분법을 배워놓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거다. 차라리 모를 때 열심히 해두는 게 너희한테 좀 더 낫긴 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그 다음에 예제 2번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다음 등식이 성립됨을 보이래. 그럼 이거는 우리 간단하게 리미트 x가 a-1로 간대. 그때 x-a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fa 이걸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분모가 지금 미분계수 형태를 끌어내야 돼. F'A가 있으니까. 그러면 분모 일단 합차 공식이니까 인수분 해줄까? x-a 플러스 1 곱하기 x-a 마이너스 1. 분자는 그대로.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굴 선택하냐 이 뜻인데, 우리 아까 교훈 얻었던 거 기억나? 미분계수의 형태가 되려면 f 빼기 f에서 이 안에 있는 놈의 차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야만 우리 완성된 미분계수다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게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쓰이는 거야.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를 선택해야 돼. x 플러스 1 마이너스 a니까 요건 거지. 즉 요만큼이 미분계수라는 거야. 얘가 미분계수야. 그리고 x가 a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x가 a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잖아. 대입해보면 분모도 0으로 가지, 분자도 f a 빼기 f a로 가지. 따라서 문제될 거 없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 형태와 지금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주황색 부분이 f'a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건 아마 문제 없을걸? a-1 직접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fa인 거 우리 증명했지. 이렇게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괜찮지? 2번도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a로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afx 마이너스 xfa, 이게 과연 저거랑 똑같을 것인가? 이거 증명해달래.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보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해. 한번 그냥 봐봐. 이거는 분자 분모에 분자에서 얘가 필요한 게 있고 얘가 필요한 게 있어.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줘야 돼. 형태는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이 형태랑 비슷해. x-a분의 fx-fa. 그러면 이 afx한테는 지금 누가 부족한 거냐면 마이너스 afx가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미안해. 이거 fa지. 그치. 이렇게 돼야 이 형태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뒷놈이 마이너스 xfa니까 누가 더 있었으면 좋겠냐면 잠깐만. xfx 뒤에 놈이 필요한 건 또 다르네. 그치? 얘는 xfx가 필요하니까 이런 식이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를 분자에다 추가해 주는 거야. 그럼 어차피 0 되는 값을 우리 분자에다 더해 주는 거니까 상관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묶이면서 미분계수 형태 만들어지고, 얘네는 fa로 묶이면서 a-x가 돼. 그래서 분자에서 0이 되는 놈이랑 충분히 지워질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변형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이렇게 변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2번은 여기다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대입부터 해보면, 대입 사실 이제 안 해봐도 느낌 알지? 대충 눈으로 읽으면서 그냥 대입을 해주면 돼. x자리에 a 넣으면 되니까. 그럼 0분의 0꼴이거든.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는 인자 제거해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미리 인수분해 이렇게 해놓는 거지. 어차피 x-a들 지워줄 거 뻔하니까. 그 다음에는 afx 마이너스 afa, 그 다음이 플러스 afa 마이너스 xfa,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괜찮지? 그럼 분자 한번 정리해보자. a로 묶으면 fx 마이너스 fa, 뒤에는 fa가 공통이니까 fa로 묶어야겠지. fa 묶으면 a 마이너스 x. 괜찮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하나 쪼개고 쪼개줄 수 있겠지? 그래서 앞에 거부터 먼저 한번 써보자. 앞에 거 써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내가 바로 변형해서 쓸 건데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변형해서 쓸 거야.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따로 묶겠다는 거지. 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이게 F'A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대입하면 0 아니잖아. 그럼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럼 2A분의 A니까 2분의 1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 2분의 F'A였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식 한번 쓰고 싶은데 x-a랑 a-x 약분되는 거 보일까?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해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모에는 x 플러스 a만 남을 거고 지금 얘네 둘이 약분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남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fa가 남겠지. a 대입해주면 대입해도 괜찮지? 0분의 0꼴 아니니까 2a분의 f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걸 보일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변형이 들어갈 수도 있긴 해.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이 좀 처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식이구나 한번 생각해주고 그냥 한번 따라 해보고 해설지 잘 읽어보고 그러고 넘겨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잘했고 쭉 넘어와서 예제 3번 또 다음의 성립함을 보이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h가 2f'-a인 걸 증명해달래. 되게 쉽다. 이거 우리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의 형태만 잘 기억하면 돼. 계속 반복하지만 뭐라고? f 빼기 f에서 이거 빼기 이거가 분모에 있으면 그게 그냥 하나의 평균 변화율 그게 그냥 하나의 미분 계수라는 거야. 그럼 지금도 봐봐. f 빼기 f가 맞지? 그럼 얘 빼기 얘가 분모에 있어야 돼. 얘 빼기 얘가 누군데? 2h일걸? 이렇게. 그래야 미분계수 하나가 된다고. 근데 원래 2 없었잖아. 곱하기 2 만들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읽으면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네? 미분계수네. 그래서 얘가 F'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서 2F'A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때 A인 거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A인 건 어떻게 알았냐면 평균 변화의 극한값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 극한이 한 점을 어떤 다른 한 점에다가 가깝게 붙이는 거잖아. 즉 서로 달랐던 두 점을 어떤 한 점으로 모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두 점이 찍혀 있을 때 이 점을 요로 모을 수도 있고 요 점을 1로 모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지금 상황은 봐봐. a-h와 a 플러스 h잖아. 그러면 가운데 어딘가에 x는 a라는 선이 있을 때 여기 a 플러스 h 여기 뭐 a 마이너스 h 이렇게 있을 때 h가 0으로 가면 얘네 둘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얘네가 이렇게도 모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한 점에서 모이니까 괜찮다는 거야. 한 점이 다른 한 점으로 가까이 가도 되지만 서로 다른 두 점이 어떤 또 다른 점으로 모여도 상관없다는 거지. 어차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혹은 그 점에서의 뭐 순간 변화율 혹은 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생각해도 전부 다 괜찮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에서 이 극한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냐면 뭔가 서로 다른 두 점이 한 점으로 모이는 극한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옆에다 써놓을까? 한 점으로 모이는 극한. 괜찮겠지? 응. 그래서 지금 설명이 계속 길었지만 처음이니까 계속 설명을 좀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얘의 의미가 그대로 F'A라는 걸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 곱하기 F'A인 거 증명했지.
어렵지 않지. 2번 바로 가볼게. f 빼기 f니까 얘 빼기 얘가 분모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분모에 현재 n 플러스 n 곱하기가 빠져있네. 그럼 여기다가 다시 n 플러스 n 붙여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요만큼을 읽어보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그러면 미분계수인 거야. 이 점이 누군데? 요 두 개가 모이는 점. 모이는 그 한 점. 그 점의 좌표를 써주면 돼. h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겠지? 얘도 0으로 가겠지? 그럼 두 점은 a라는 점으로 모이겠네? x좌표 y라는 점. 따라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거지. 그래서 f'A 곱하기 n 플러스 n. 그래서 n 플러스 n 곱하기 f'A인 거 증명한 거지. 이렇게. 괜찮지? 우리 뭐가 중요한지 꼭 기억해야 돼. 됐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우리는 예제 4번. 다음 함수의 x는 0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라.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그림 그려주는 게 제일 좋겠지. 절대값 x 곱하기 x-1은 우리 저 안에 있는 함수 그릴 수 있지. 0과 1이 근인 함수. 이 함수에다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취하겠다는 뜻은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지. 음수 부분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전부 다 양수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양수 부분은 어차피 상관없어. 절대값이 붙나 안 붙나. 근데 음수 부분을 전부 다 크기는 같고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접혀 올라간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y는 fx를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의 그림으로. 괜찮지? 0과 1의 근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0에서의 연속성 따져보면 0에서 그래프상에서 빈 부분 없이 잘 이어져 있는 거 보이지? 따라서 연속성 확인됐고 미분 가능성은 이 x는 0에서의 좌 미분계수 즉 좌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우 미분계수 우측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음이 눈으로 보이니까 당연히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는 다르겠지. 따라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오케이? 식으로는 여기 열심히 써있지. 0에서의 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 각각 계산을 때려준 거야. 그렇게 해서 식을 쓰고 봤더니 이런 식의 두 개의 식이 뜨게 된대.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h-1 얘가 과연 절대값을 풀고 나올 때 어떻게 풀고 나올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거든. 항상 이런 거 따질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직접 그려보면 돼. 즉 x 곱하기 x-1을 지금 직접 한번 그려보겠다는 거야. 요 순간에 어떻게 따지는지 잘 봐나? 0, 1 이렇게. 그러면 h가 0 플러스라는 뜻이니까 얘가 지금 h축인 거지. 그럼 h가 0 플러스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네. 그럼 지금 함수값은 0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게 보이지. 얘는 음수값이었다는 거야. 음수값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절대값 풀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튀어나와야 돼. 이해되지? 0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겠네. 따라서 이 안의 값이 플러스라는 뜻인 거지. 플러스는 절대값 그냥 벗겨내도 되니까 부호 없이 플러스를 붙여서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1,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둘이 다름이 수식으로 증명됐네. 따라서 우리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까. 따라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다.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지 않다. 다 똑같은 말.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일단 문제는 다 풀었네. 괜찮지? 우리 도함수 부분도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간단하게 쭉 해볼 거거든. 근데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도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분계수를 찾을 때 그 특정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았다는 뜻이야. 근데
그 특정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들을 전부 다 구해봤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지금 함수는 y는 fx는 x제곱으로 고정시킨 거야. 이때 1에서의 미분계수는 2, 2에서의 미분계수는 4, 3에서의 미분계수는 6. 이렇게 해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a의 값을 2배하여 항상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지. x에 따라서 규칙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y 값을 뱉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표현하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a에 관한 새로운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 즉 어떠한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f'x가 대응하는 새로운 함수가 존재하게 되겠다. 그건 함수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f'x를 fx의 도함수라고 부르기로 해.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한 기호로 나타내게 된다. 제일 많이 쓰는 건 f'x와 y'. 둘 다 도함수의 의미야. 그 다음에 미적분하는 친구는 요것도 많이 볼 거야. 어떻게 읽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로 읽으면 돼. dy, dx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dy, dx는 미적분하는 친구들 자주 볼 거고, 우리 수투에서 끝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f'x와 y' 이 정도들이 결국 fx의 도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 도함수를 구하는 것도 우리 그대로 구했던 거 똑같이 구하면 돼. 그냥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a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은 거잖아. 근데 a가 아니라 지금부터 x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으면 돼. 즉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여기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괜찮지? 그럼 그 순간은 이 식을 쓰기가 좀 그렇지? 그치? x가 x로 갈 때 x 마이너스 x분의 fx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도함수 구할 때는 우리 요 식을 이용해 주는 게 좋다. 괜찮지? 그리고 얘는 전부 다 h로 바뀌어도 괜찮다. 요렇게. 괜찮지? 그래서 이그젬플 보면 요 미분계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f'x 구한 거 보이지?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6x라는 식이 나오게 된대. 그럼 이 6x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1에서의 미분계수는 6이라는 뜻이고, 2에서의 미분계수는 12라는 뜻이고, 3에서의 미분계수는 18이라는 뜻이야. 즉 도함수를 구해내면 우리는 어떤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매번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또한 아랫줄 한번 읽어보자. 또한 도함수의 정의에서 얻은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는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x는 a를 대입하여 얻은 함수 값이다. 맞지? 어떤 함수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f'a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이야. f'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a를 대입하여 얻은 함수값인 거고, fx를 기준으로 보면 f'a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혹은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혹은 기하학적 의미로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함수 입장에서 어떤 값을 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 하지만 전혀 어려울 거 없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도 도함수의 정의 하나 적어놓고 가자. 여기다가 02. 첫 번째로 도함수의 정의. 적어놓을 건데, 도함수의 정의 당연히 누구로부터 파생된다고?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파생이 된다.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파생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아래다가 식도 한번 써보자. 우리 일반적인 x에 대해서 미분계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f'x라고 쓸 수 있겠지. 얘는 리미트 바로 h로 쓸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식들을 기억해줘야 한다. 어려운 거 없지? 응. 좀만 위로 붙이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아래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각각 우리 의미 아는지 이 강의를 다 들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백지에다가도 충분히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굳이 같이 보진 않을 거야.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어서. 근데 본인이 한번 쓱 읽어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전혀 없어야 되고 이미 너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 몰랐다면 꼭 다시 적어놓고 반복 복습을 해줘야 한다. 알겠지?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자. 우리 이제 직접 미분법이라는 걸 배워볼 거야. 미분법이 왜 등장했냐면 매번 정의를 이용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것보다 함수들의 도함수 공식으로 기억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더 편리하다는 거지. 다 근본은 이 미분법의 공식들의 전부 다 이 본질, 근본 쭉 쫓아 올라가면 다 어떻게 증명했냐면 다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서 열심히 계산한 결과를 우리는 외우는 거야. 여기 이렇게 증명을 싹 해놨거든. 이거를 매 시험마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얘랑 얘를 이어서 결론으로 기억하자는 거야. 알겠지? 전혀 어려울 게 없거든. 그래서 너가 직접 증명해보고 싶으면 여기 써있는 이 증명 과정을 너가 그대로 한번 직접 해보면 돼.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미분법들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하는 법. 당연히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상수함수 y는 뭐 3 같은 거 그런 것도 미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머지는 없네. 그렇게 두 개만 먼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우리는 결론만 기억하자. 여기 유도 과정은 꼭 나중에 수업 끝나고 복습할 때 한번 꼭 읽어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fx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f를 미분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n 곱하기 x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리고 또한 n이 1이면 y는 x지? 그럼 그때 함수를 미분치면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알았지? 이것도 사실 우리 수원에서 그 지수의 확장 배웠잖아. 그래서 이 공식이랑 똑같아 사실. x의 1제곱이니까 저 공식 그대로 적용해주면 이게 미분 쳤다는 뜻이야. 미분을 쳐주면 1 곱하기 x의 1-1제곱이 되면서 1 곱하기 x의 0제곱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1이다. 뭐 이렇게 써도 사실 상관없긴 해. 괜찮지? 이 정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한편 상수함수 y는 c에서 fx를 c라고 하면 미분 쳤을 때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값들 3가지 있게 된다. 정확히는 1번, 2번 사실 묶어도 괜찮다. 우리 지수의 확장 배웠으니까. 모시기의 0제곱은 1이다 만 기억하면 1번이나 2번이나 1번 공식으로 2번까지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맞지? 한번 정리하고 가자. 미분법. 첫 번째로 배운 게 y는 x의 n제곱일 때 이걸 그냥 미분했다는 표시로 쓸게. 그러면 y 프라임은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된다. 기억해주고, 두 번째 y는 c라는 함수가 있을 때 상수함수를 미분해주면 y 프라임은
0이 된다. 즉 도함수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았지? 어차피 도함수 자체가 우리 계속 앞에서 했듯이 미분 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있었잖아.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래서 직접 함수를 그려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보면 왜 이게 1이고 0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y는 x를 그려봐. y는 x는 x가 어디에 있던 간에 무조건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아닐까? 그치?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어떤 지점에서든 1이라는 뜻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럼 그 뜻이 뭐냐면 어떤 x를 잡아도 그 순간의 미분계수가 전부 다 1이라는 뜻인 거지. 상수함수일 때는 x축 y축 있고 상수함수를 만약 이렇게 그어.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잡든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라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는. 맞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얘는 x를 어디를 잡든 무조건 미분계수가 0이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래 파란색으로 써있지.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임을 알 수도 있고 0임을 아니까 미분계수가 0이다. 도함수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서로 화살표가 왔다 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괜찮다. 그 다음은 우리 함수의 실수배, 합차, 곱의 미분법들. 그래서 간단히 하나씩 보면 아래 프로프부터 달려있잖아. 꼭 이 수업이 끝나면 복습할 때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봐. 그냥 이걸 꼭 굳이 다 유도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할게.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야. 첫 번째, fx에 상수배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상수배 빼고 미분 쳐주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2fx를 미분 치면 2f'x가 된다는 거야. 미분 칠 때 상수는 빼고 친다. 두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일 때 미분 치면 f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g 프라임이 된다. 각각 미분 쳐준 다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해주면 된다. 세 번째가 중요해. 우리 곱의 미분이어서 좀 특이한 형태거든. 그냥 얼핏 생각하면 f 프라임 곱하기 g 프라임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인데 아래 증명을 얘는 꼭 한번 쳐다봐봐.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미분 친 거 곱하기 미분 안 친 거 플러스 미분 안 친 거 곱하기 미분 친 거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래서 곱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3번을 꼭 잘 따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3의 공식을 이용하면 세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y는 f 곱하기 g 곱하기 h의 도함수마저 구할 수 있게 돼. 공식이 비슷해. 하나 미분, 나머지 그대로. 중간 미분, 나머지 그대로. 나머지 그대로, 마지막 미분. 이렇게. 하나의 항에는 순서대로 미분 친 거, 미분 안 친 거. 미분 안 친 거, 미분 친 거. 미분 안 친 거, 미분 친 거. 이렇게 들어있다고만 생각해주면 충분할 것 같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미분법들 이어서 또 쭉 정리해보자. y는 c 곱하기 fx일 때 c는 우리 상수라고 얘기했지. 이때 미분 치면 y 프라임은 c f 프라임 x다. 써주고 그 다음에는 y는 f 플러스 마이너스 g다. x대 생략할게. 얘를 미분 쳐주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g 프라임이다. 그 다음 y는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 f 곱하기 g였지. 이렇게 얘는 미분을 쳐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 요렇게 괜찮지? 응. 그리고 이게 몇 개든 간에 굳이 쓰진 않을게. 똑같은 관계식이 유지가 된다. 맨 앞에 거 미분 나머지 싹 다 가만히. 만약 항이 3개면 가운데 거 미분 앞뒤에 거 가만히. 그 다음 플러스 맨 뒤에 거 미분 앞에 2개 거 가만히. 이것만 잘 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로 미분법 정리하고 넘어갈게. 괜찮지?
이 부분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도 일단 핵심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줄게. 오케이? 응. 요거까지 했고 이제 문제 풀면 마무리야. 한번 열심히 미분법대 적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부터 도함수의 정의를 또 이용하래. 문제에서 저라니까 뭐 도함수의 정의 한번 이용은 해야겠지. 그래서 이용해서 한 번만 증명하자. 결과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f'x를 미분법을 이용해서 먼저 구해줄 수 있겠지. 2x니까 미분 치면 2 떨어져 나오고 x 그대로 두고 하나 빼주면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는 상수 가만히 두고 x만 미분 치면 되지. x 미분 치면 1이지. 그래서 2x-3이라는 걸 우리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 그럼 이 결론을 한번 직접 도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증명해보자. 그러면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겠지. 대입 한번 해보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꿰기겠네.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h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써지겠지. 극한의 기본은 대입인데 우리 미분계수에서는 대입 안 해도 0분의 0꼴이라는 거 꼭 인지해야 돼. 근본 자체가, 구조 자체가 0분의 0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h가 약분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분자를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겠지. 최대한 분자를 좀 정리해주면 그냥 전개하자. 전개하는 게 제일 빠르겠다. x제곱 날라갈 것 같고 2hx 플러스 h제곱 남겠지.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x 넣어지니까 사라지고 이렇게 남겠지. h 이렇게. 그러면 약분 h가 0으로 가니까 h 자리에 이제 0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러면 2x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맞지? 그래서 정답인 2x 마이너스 3이 똑같이 나온다는 걸 증명했지. 괜찮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2번 함수 fx는 3x 마이너스 6의 도함수를 구하래.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를 또 구해달라. 도함수 구해야 되니까 미분 치면 되겠지. 3x는 미분 치면 3 곱하기 1 마이너스 6은 상수함수니까 미분 치면 사라진다. 따라서 f'x는 3이었다는 뜻이야. f'x가 3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나 x는 100에서의 미분계수나 언제나 3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3. 괜찮지? 3번 다음 함수를 미분하여라. 미분법 이용해서 미분해주면 돼. 이거 3 밖으로 튀어나올 거야. 그럼 12 곱하기 하나 줄여서 제곱 플러스 튀어나오면 4 곱하기 하나 줄이면 1 마이너스 x는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5만 남겠지. 그래서 정답은 1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다. 요것만 이제 손에 익으면 되거든. 금방 해. 누구나 해. 기억할 거 별로 없으니까 꼭 해주고. 얘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 각각 해도 되지만 f 곱하기 g꼴이잖아. 그러면 곱의 미분법 이용해주면 좋겠지. y 프라임은 곱의 미분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부터 미분하자. 그러면 이게 6x가 돼. 그리고 플러스 2. 이 정도 속도 나와야 돼. 연습하면 되거든. 뒤에 건 가만히. 플러스 이제 앞에 거 가만히 3x제곱 플러스 2x 뒤에 거 미분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지? 이거 쭉 전개해서 식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은 정답이 나오겠다. 거기까진 굳이 안 할게. 이렇게 해서 우리 미분법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서 빠르게 예제까지만 풀고 마무리하자. 다음 함수의 도함수와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달래. 함수들을 전부 다 봤더니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치? 그럼 우리 곱미분들 한번 잘 써보면 될 것 같아. 1번부터 해볼까? 1번 f'x 구해보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앞에 거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은 미분하면 0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하니까 2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돼.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f' 2 물어봤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12 플러스 9, 4, 36 48이겠네. 괜찮지? 응. 식 정리는 해보고 싶으면 한번 열심히 해보고 어렵지 않으니까. 두 번째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은 거 그냥 두 개가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러면 마찬가지로 곱미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x 마이너스 1 뒤에 거 가만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뒤에 거 미분 2x 마이너스 1. 그럼 결국 똑같은 거 두 개였네. 그럼 뭉쳐서 써주면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요 순간 x자리에 2를 집어넣은 f'2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2 곱하기 3 곱하기 2 집어넣으면 3 되겠네. 그러면 9, 2, 18 이렇게 f'2가 18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지. 3번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곱이래. 그러면 이거 곱미분인데 3개짜리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두 개 가만히야. 그러면 x 플러스 1은 미분하면 1 된다는 거 알지? 가운데 거 미분하고 앞 뒤에 거 살리면 이렇게 더하기 맨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두 개 살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잘 생각해봐. 2 집어넣으면 얘 어차피 0이야. 얘도 어차피 0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 f'2를 구하라는 뜻은 사실상 요 가운데 식에다만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3 곱하기 5니까 15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 괜찮지? 응. 미분법, 곱의 미분 특히 많이 해봐야 손에 익을 수 있으니까 꼭 많이 해보는 걸 추천할게. 문제 많지? 잘 한번 혼자 해보고 우리는 예제 6번 넘어오자. 예제도 좀 많네. 이번 강의 좀 길겠네. 예제 6번 함수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킨대. 이때 f'2의 값을 구해달래. 보니까 분수꼴 극한이네. 극한의 기본은 뭐? 대입이다. 대입했더니 분모가 0으로 가는데 2분의 5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돼. 그럼 반드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는 거 기억날까? 그치? 그래서 f1은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f1이 4니까 대입해봐.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4라는 뜻이야.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일단 써도 돼. 그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풀면 우리 앞에서 1단원 때 했던 거랑 똑같은 풀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미분계수의 성질을 이용하자고. f1이 4잖아. 그럼 여기를 지금부터 f1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 이렇게 쓰고 원래 있었던 거 x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달아줄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니까 얘가 f 프라임 1이 되니까 괜찮지? 그 다음에 극한은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해주면 2분의 1 되겠네. 그래서 2분의 f 프라임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얼마다? 2분의 5다. 따라서 f 프라임 1이 얼마다? 5다.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괜찮지? f 프라임 1이 5니까 우리 fx식 알고 있지? 얘 직접 미분 한번 쳐보자.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ax 되는 거 맞지? 여기다가 x 자리에 1 집어넣었을 때 5 된다는 뜻이니까 2a 플러스 3이 5가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a가 1이라는 뜻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인 거지.
a하고 b 다 구했네. 그러면 f'x에 대한 식을 완벽하게 써낼 수 있겠지. 3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했던 값이 f'2였지. 그래서 f'2는 대입해주면 12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16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16이라는 사실 찾아낼 수 있게 되겠다. 괜찮을까? 우리가 앞에 풀었던 것처럼 똑같이 풀어도 돼. fx-4씩 써낸 다음에 저 a, b를 a로 표현해서 똑같이 0분의 0꼴이니까 0 되는 거 지워서 찾고 해서 a, b 찾아도 돼.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운 걸 좀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 한번 보여줬고, 괜찮지?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열심히 잘 풀어보도록 하고 우리는 예제 7번으로 넘어오자. 예제 7번. 함수 fx가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래. 그러면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대. 그럼 얘에 대한 전제 조건 꼴로 뭐가 필요해? 일단 미분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럼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x는 2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 좌극한부터 구해보면 x가 2보다 작을 때의 식 선택하면 되겠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4 플러스 b, 요게 좌극한. 우극한은 요식 선택해주면 되겠지. x가 2보다 클 때 대입해주면 8 플러스 2a. 함수값도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니까 우극한이랑 똑같겠네. 그래서 요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b하고 a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나왔지. b는 2a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치? 그 다음에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이 말을 한번 우리가 고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x는 2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뜻과도 똑같고, 미분계수는 우리 어쨌든 극한이라 그랬지, 그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x는 2에서. 이해돼?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x는 2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서 지금은 식을 어떻게 써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 요 좌미분계수와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f2, 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의 fx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fx에다가는 누구?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b를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는 x가 2보다 클 때 fx를 대입해야 되니까 2x제곱 플러스 ax를 대입해야 돼. 그 다음에 식을 쭉 정리해서 얘 나온 값과 얘 나온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쓰는 게 가장 정석.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해설지에도 아마 이 버전으로 써 있을 거야. 그렇지?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위도 다항함수 아래도 다항함수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x가 2일 때 우리가 미분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x가 2보다 클 때인 요 식 자체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 다항함수니까. 얘도 미분이 가능해. 다항함수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로는 f'x를 직접 한번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단 지금 경계 구간인 x는 2만 일단 뺀다면, 얘는 당연히 빼줘야겠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확실히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무조건 미분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4x 플러스 a가 되고, 아래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되게 돼. 얘는 언제? x가 2보다 클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x는 2일 때 웬만하면 빼. 이게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도록 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곳 어디다가 는을 붙여도 상관없지만 그냥 웬만한 케이스에서는 그냥 떼고 생각하면 돼. 그게 훨씬 편하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결국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거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우리 f'x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함수의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거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그치? 그래서 좌극한이니까 요식 선택해서 2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3이 될 거야. 이게 좌미분계수였던 거야. 무슨 뜻이냐면 이거 계산하면 3이 나온다는 뜻이야. 괜찮아? 그 다음에 우극한, 얘는 무슨 말이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8 플러스 a가 나온다는 뜻이야. 이게 뭐라고? 우미분계수라고. 이거 계산하면 8 플러스 a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서로 지금 똑같은 걸 계속 다른 걸로 보고 있는 거거든. f 입장에서도 봐보고 f'x 입장에서도 봐보고. 이 시각이 좀 다양하게 열려야 문제풀이가 훨씬 빨라져. 알았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풀고 싶은 거는 3은 8 플러스 a이다. 이거 풀고 싶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5다 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우리가 요거 결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 구해준 거지.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12. 진짜 이게 3 되는지 8 플러스 a가 되는지는 꼭 한번 스스로 계산해 보기를 바랄게. 알았지? 쭉 넘어가서 우리 예제 8번 또 한번 해보자. 항등식에서의 미분법이래. 자, 문제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어떤 항등식이 성립한대. 그 다음에 f'0이 마이너스 1일 때 2차 함수 fx 자체를 구해달래. 그럼 fx가 2차 함수라고 이미 주어졌네? 맞지? 그러면 fx를 한번 가정해볼까? fx는 최고차 함수도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 다음에 fx 아니까 f'x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ax 플러스 b로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각각 대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얘 여기다 대입, 얘 여기다 대입 해서 식 한번 써보자. 그러면 2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지. 이게 x 제곱이다 라는 뜻이니까 지울 거 지워주면 1차는 날라가겠네. 상수 없어야 되니까 c는 0이었네. 괜찮지? c는 0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2ax제곱에서 ax제곱 뺐더니 x제곱이 남아야 돼. 그럼 a는 1이네. 이렇게. 그치?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가 2였다는 거지. f'x가 2x 플러스 b였다는 거야. 이때 f'0이 마이너스이니까 f'0의 의미가 뭐야? 요거 아니야 요거? 이게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지. 얘가 마이너스 2였다는 소리지. 그럼 fx 완성했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지? 2차 함수 fx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둔 다음에 직접 식에다 대입해서 개수 찾고 f'0은 마이너스 2다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미지수 값 찾고 그러면 fx 완성되는 꼴. 오케이, 넘어갈게. 마지막 우리 예제 9번. 예제 9번 이런 형태의 문제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분법을 안다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정의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 뭐 문제의 결론은 도함수 fx를 구해달라, 도함수 f'x를 구해달라 라는 뜻. 가주권부터 읽어보면 임의의 두 실수 x, y에 대하여 f,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2xy래. 그리고 f'0은 2다 라는 식이 주어졌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F'0은 2다. 이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정보와 가정보를 융합해서 최대한 정보를 뽑아내서 F'X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해줘야 돼. F'0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마이너스 f 0이라고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이때 이 가족권 덕분에 우리가 F0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왜 그러냐면 X 자리에도 0, Y 자리에도 0을 집어넣으면 F0은 F0 더하기 F0이니까 2F0이지 플러스 0이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 그치? 그럼 이거 풀게 되면 F0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얘가 사실 없는 값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이게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거지. 괜찮지? 요거 일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도함수의 정의에 대한 식을 끌어내줘야 돼. 즉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F'X 아니야? 그치? 그럼 F'X를 우리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식을 써볼 수 있다는 거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근데 이거랑 저거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봐. y 자리에 h를 대입해보면 신기한 일이 발생하지. 얘 일로 넘겨봐. 그러면 도함수의 정의에서 분자 형태가 보여. 그래서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h는 fx 플러스 2xh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대신 대입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잠깐만. 맞지? fx 플러스 플러스 2xh 마이너스 fx 이렇게씩 쓸 수 있는 거 맞지? 잠깐만. 내가 뭐 좀 잘못 썼구나. 그치? 이거 이렇게 넘기면 안 되지. fh를 넘기는 게 아니라 fx를 넘겼어야지. 이렇게. 그치? 어쩐지 뭐 계속 잘못됐더라. 여기가 fh가 남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써보면 요거 대신에 요거 그대로 쓰면 되지. fh 플러스 2xh 앞에 거 쪼개고 뒤에 거 쪼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플러스 뒤에 거 쪼개주면 h랑 h 약분 되겠지.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x만 남는데 어차피 h에 대한 식이 아닌 h 입장에서는 그냥 상수값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냥 2x만 남게 되겠다. 얘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구해놨던 것 같은데 걸로. 그치? 그래서 요게 2다 쓸 수 있어서 F'X를 지금 우리가 쭉 계산했던 거지. 2x 플러스 2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정답인 F'X는 2x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런 것들 이제 학생이 잘 못 푼다고. 학생들이. 왜냐? 미분법만 딥다 외웠으니까. 미분은 잘해. 근데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를, 도함수의 정의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맞추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부터 좀 쉬운 문제들부터도 계속 내가 정의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너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복습 한번 잘 해주고
여기 안에 써있는 이 내용들은 너희 머릿속에 박혀야 돼. 1초 만에 튀어나올 수 있게 대답이. 알았지? 그래서 이 정도 기록해주면 될 것 같고, 끝났지? 기본 다지기 문제들 역시 빼먹지 말고 잘 한번 해보고, 우리는 그 다음 시간인 네 번째 중단원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 정리로 또 다시 같이 공부해보자.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보자.